안녕하세요. 얼마 전 항암을 끝내고 건강관리를 시작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암이 발병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강만을 생각하며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는데 주변에 털어놓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0년이나 했네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셨고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사업을 일구셨고 저희 동네에서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가 되셨죠. 엄마 주변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님은 엄마의 사업 거래처 중 한 곳이었는데요. 시어머님 역시 남편이 어릴 적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홀로 남편과 신우를 키우시면서 엄마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엄마는 시어머님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고 그러다가 두 분이 친해지시게 되었죠. 종종 가족끼리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친하시다 보니 연애부터 결혼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엄마가 준비를 해주셨고 그 안에 가구들은 남편이 해왔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모두 부잣집 며느리를 들였다면서 다들 좋아하셨죠. 수정아, 우리 가족이 된 걸 너무나 환영한다. 양 사장님, 아니 사돈과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도 절친한 사이가 되다니 너무나 기쁘구나.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를 한다는데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가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 그게 나의 기쁨이고 바람이야. 알았지? 네, 어머님.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노력할게요. 어머님과 저희 엄마가 친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엄마에게는 어머님이 많이 의지가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님 얘기를 하실 때면 서로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즐겁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어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 결혼할 때 사돈께서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직 내가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당장 결혼 준비에 보탤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참 감사했지. 우리 인호도 그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누가 집을 해오든지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니고 걱정을 많이 했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제가 외동딸이라서 좀 더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인호 씨도 엄마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는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결혼의 시작은 별탈 없이 오히려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보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7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걱정이 산더미였던 적도 있었죠.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하셨어요. 요즘 사돈 통 얼굴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는 거니? 물어봐도 시원하게 말은 안 해주고 만날 때마다 뭔가 고민이 많은 얼굴이라 걱정된다. 엄마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무슨 일 있니? 사돈이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터놓고 얘기할 틈이 없네.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대충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님, 요즘 엄마 사업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잠깐 화장품 납품하는 곳에서 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자금이 융통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새로 물건도 주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융통되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몇 달 축적되다 보니까 거래처에서도 성금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사돈이랑 거래하면서도 이런 건 하나도 몰랐네. 주변에서 요즘 화장품 판매가 잘 안 된다곤 했는데 정말 그런가 보구나. 그래,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사돈이 마음이 많이 쓰이실까? 그래도 힘든 상황은 좀 벗어나면 숨통이 트이시지 않겠어? 왜? 엄마가 도와드리려고? 어머님이 우리한테도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시긴 하는데 꽤 금액이 큰 것 같더라고. 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니 다른 곳에서도 날린 것 같던데. 그래도 엄마가 어머님이랑 얘기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님은 당장 엄마한테 부탁하기 그래서 말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내가 사돈이랑 얘기해 볼 테니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른 건 몰라도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가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엄마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물품 조달이 힘들던 시어머님께 바로 도움을 주었고 그때 위기를 넘기고 나서 시어머님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시어머님의 사업을 곁에서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이유는 제가 별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엄마는 남편의 누나 신우이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을 한 후에 일을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고 좋지 않은 조건의 자리들이 많았죠. 그런 신우이를 거래처 사무실로 소개를 시켜주게 되면서 신우이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저번에 엄마 일도 그렇고 이번에 누나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덕분에 다 해결할 수 있었어. 내가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사실 결혼하면 처갓집 덕을 볼 거라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나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 엄마도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신 거야.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가족인데 이런 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더라고. 이번에 어머님 빌려주신 돈도
말이 빌려준 거지. 거의 그냥 투자를 하신 거나 다름없더라고. 당신이 그래도 엄마에게 고마워해주니 기분이 좋네. 엄마 주변에는 이렇게 도와줘도 고마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긴 어머님은 사업도 잘 되시고 그러니 쓸데없는 사람들도 마구 붙으시겠지. 이제라도 좀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드려야 되겠네. 어머님 그래도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일도 쉬엄쉬엄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다. 사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소. 그러게.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르겠어. 엄마 혼자서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마땅한 후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엄마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이건 뭐 엄마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과 친정은 서로가 잘 지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는 슬슬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며 말씀하셨었죠. 남편은 가끔씩 엄마가 은퇴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곤 했지만 사실 저나 남편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전혀 관련 없는 직종이어서 엄마가 알아서 다음 후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은 엄마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일을 하시는 게 힘드니 사업장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은 크게 실망을 했죠. 아니 사돈은 왜 대표직을 너나 우리 이노한테 주지 않고 남한테 준다니? 너희한테 이야기는 해본 거야? 이노 말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걸 남한테 주면 어떡해? 다 가족한테 물려줘야 그것도 유지가 되는 거지. 이번은 너무 실망이다. 사돈은 왜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신다니? 네? 이렇게 결정한 거면 저는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아예 다 넘겨준 것도 아니고 경영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나 남편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여기 분야는 아예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갑자기 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저희보다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맞죠. 당신도 너무 서운하다. 그래도 우리 엄마도 사업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이나 어머니나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운영하라고 하고 놔둬버리면 사업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겠지.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사업인데. 그리고 이런 거에 당신 하나도 관여해 본 적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나 나나 이쪽 분야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가 바로 사장을 하는 게 말이나 돼? 그건 너무 의미 없는 일이야. 갑자기 이 상황에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직장에서 온갖 멸시랑 무시당해왔는데 이번에 사장 되면 그런 거 다 뒤집을 기회인데 어떻게 그냥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이건 진짜 너무하다 정말.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엄마도 사업 운영하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 일을 대충 했던 것도 아니고 당신도 알잖아. 직장 다니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사업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정말 너무하다. 당신이야말로 여기 분야에 전혀 연관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나도 네 엄마랑 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인호는 못하겠니? 한번 말이라도 해주지. 너무하다 정말. 직장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자기 사업 운영하는 게 마음은 편하지 않겠어? 남들 눈치 보면서 겨우 푼돈 버는 것도 힘든데 사업을 하면 그래도 윗사람 눈치 볼 일은 없잖니.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서운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운함을 표시하는 제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 서운하다면서 저에게 타박을 하면서도 상의 없이 중요한 일을 그냥 결정해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말을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모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섰을 때는 평생 은인으로 대할 것처럼 말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죠. 대표직에서 내려온 엄마는 집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가끔씩 일 때문에 올라오시기도 했지만 자주 오시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는 더욱 시댁 식구들의 무시가 시작되었죠. 그동안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임신에 대해서도 참견하고 집안 살림을 모두 상관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는 이제 7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가질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무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인호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별로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럼 결혼은 왜 한 거니? 결혼하고 아이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살림이 이게 뭐야? 집에서 살림 한 번 안 하니? 너는 7년이나 되었으면 척척 살림 깔끔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언제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는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아직 제 일이 바빠서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인호 씨랑도 이미 다 얘기를 끝낸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희 둘 다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저희가 알아서 계획하고 낳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계획해서 낳는 게 어디 있어? 아이는 낳아놓으면 다 알아서 큰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아이 낳으면 자연스럽게 일도 그만둬야 할 건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지금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렴. 네가 일을 하니까 집안 상태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니? 냉장고에도 반찬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없고 이게 살림하는 여자가 맞아? 아니 어머님, 냉장고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 반찬 불러서 먹지 제가 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살림까지 다 해요. 인호 씨도 피곤한 것처럼 저도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살림은 저희 둘이 알아서 나눠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말을 안 해? 너 아이 늦게 가지면 더 안 생긴다. 지금도 노산인데 언제 아이 갖고 키울래? 지금이라도 시도를 해야 아이가 생기고 키울 수 있는 거지. 설마 너 지금 아이 안 생겨서 걱정하는 거 아니지?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 가서 바로 치료 받아야지.
너 오늘 시간 되지? 나랑 같이 산부인과 좀 가자꾸나. 네 상태도 좀 확인하고 아이도 바로 준비하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다니까요. 그리고 집안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잘 지내왔어요. 집안 살림도 어머님 눈에는 부족해 보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편한 느낄 정도도 아니고요. 그만하시고 이제 대구로 가세요. 어머님께서는 매주 주말마다 집으로 와서 집안 살림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집에 와서 집안 살림을 뒤집어 놓으니 매 주말마다 제대로 쉬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주말마다 시댁으로 와서 반찬 만드는 법도 배우라고 하셨죠. 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7년이나 지났는데 반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살림도 엉망이라서 내가 좀 알려줘야 할 것 같구나. 이제부터 주말마다 하루는 시간 내서 여기 좀 와라. 여기 와서 반찬도 좀 배우고 집안 살림하는 방법도 좀 배우렴. 네 엄마가 평생 사업만 하니까 딸 자식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에휴, 내가 이제야 신경 쓰게 된 게 참 아쉽네. 어머님, 어떻게 주말마다 시댁 가서 배우고 있어요? 저도 주말에는 쉬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도 없고요. 어머님 저희 신경 쓰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그 말은 들을 수 없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냥 저희가 반찬 부르는 곳에서 알아서 잘 부를게요. 여기도 건강한 재료로 잘 만드는 곳이고 인우 씨랑 나눠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니,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꼼꼼하게 잘하는 법이야. 이제부터 반찬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하루는 여기 와서 배우고 다음날은 집에 가서 살림하는 것 좀 봐야 되겠다. 안 그래도 인호가 요즘 밥도 맛없고 집도 엉망이라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태를 보니 왜 인호가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네. 지금까지 내가 많이 참아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시모의 이런 말에 저는 황당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살림을 해야 된다고 매번 강조를 했죠. 바쁜 일정으로 매 주말마다 찾아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매번 전화로 타박을 하셨고 저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도 남편은 엄마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여보, 제발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줘. 우리 반찬 잘 해먹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매번 주말마다 이렇게 전화하셔서 음식 배우러 오라고 하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나는 주말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좀 얘기를 해줘. 내 말은 전혀 안 들으시잖아. 엄마가 왜? 엄마는 우리 사는 거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 결혼하고 집안일 제대로 한 적 얼마나 있어? 아무리 당신이 일을 한다고 해도 여잔데 음식은 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음식 할 줄 모르니까 손님이 와도 항상 배달해서 먹어야 하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기나 해? 안 그래도 매번 사 먹는 음식 지겨웠는데 엄마가 내 맘을 잘 아네. 뭐? 당신 지금까지 별다른 말도 안 해놓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해?
당신도 바쁘지만 나도 그만큼 바쁘다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 요즘은 반찬 가게도 잘 나온다면서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고 어머님이고 정말 너무한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 어머님 말씀대로는 못해. 남편과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시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불면증이 생겼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날이 많아지게 되면서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 위염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저는 위암이 선고되었어요. 위암을 알고 나선 엄마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아유, 수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인데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라는 사람이 전혀 몰랐다는 게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야 내 삶 찾는다고 혼자서 시골 내려와 버리고 너무 섣부른 생각을 했던 것 같구나. 평생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외롭게 자란 우리 딸, 이제라도 내가 간병하면서 챙겨줄게. 엄마, 난 괜찮아. 위암이라고 했지만 아직 초기라고 괜찮을 거래. 제거 수술도 하고 항암도 받으면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젊은 사람도 힘든 간병을 엄마가 어떡해. 엄마 안 그래도 사업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엄마 또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엄마가 간병해주면 나는 마음이 너무 무거울 거야.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간병도 내가 알아서 알아보고 할게. 그래도 엄마가 챙겨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좋은 간병인 소개해줄게. 그건 괜찮지? 내가 아는 분이 암이셔가지고 이분한테 간병 맡겼는데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1인실로 내가 예약하고 치료받게 다 해줄 테니까 그 정도는 하게 해주렴. 엄마는 저의 건강에 걱정이 많으셨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제가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제 안위와는 상관없이 모두 돈밖에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암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젊은 너한테 암이 생겨? 그러게, 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살림하면서 건강한 음식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은 전혀 안 듣더니만 아주 잘하는 짓이다 진짜. 아휴, 이제 이놈만 고생하게 생겼네. 수입도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니?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래도 병원비나 이런 건 장모님이 다 해주시기로 했어. 생활비는 뭐 어쩔 수 없지. 아픈데 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보험이나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엄마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 이해해줘. 아유, 뭐 어쩌겠니. 아니 용돈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아니 됐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병원비 보태줘도 암으로 치료받고 이외에 관리하면서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고작 병원비밖에 지원 안 내준다니? 간병도 해야 하는데 간병은 누가 해준다는 건데?
너 설마 인호 돈으로 치료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에이, 설마. 그래도 장모님이 좋아주시겠지. 날이 아픈데 보태주시기라도 하겠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을 해? 암이라는 게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러다가 영영 당신 일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나중에 아이는 가질 수 있대? 에휴, 항암 치료하고 그러면 아이 갖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픈데 임신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미 충분히 엄마가 병원비며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부인데 인호 씨 돈으로 치료받으면 어때서요? 저도 같이 돈 벌고 생활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 너는 아프니까 더 예민해졌다. 내가 무슨 그런 소리를 했니?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주변 보니까 가족 중에 한 명 암 걸려 아프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다 거덜나더라. 아무리 요즘은 보험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해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돈도 많이 든다는데 그런 걱정도 못하니?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의 말에 정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픈 와중에 시댁 식구들에게 신경을 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조금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찾아오셔서 별거 없이 그냥 가시나 싶었는데 얼마 후에 시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저는 엄마가 소개를 해주신 분을 간병인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꾸준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병인이 필요했죠. 시모는 간병인을 보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분이 간병인이시라고? 너 간병인도 고용했니? 돈도 참 많다. 아무리 아파도 혼자서 걸어다니고 다 할 수 있지 않아? 수술 며칠만 그렇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잘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간병인까지 고용을 해?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제는 나오지 마세요. 얘 건강하고 젊으니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지금은 옆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 시기예요. 언제 상태가 나빠지실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곳저곳 많이 아프시고 혼자서 챙기시기에는 힘듭니다.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암 환자분들 간병 여러 번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걱정되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굳이 간병이 필요한가 그런 거죠. 그냥 봐도 멀쩡한 것 같은데 굳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나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 돈도 안 버는 애가 무슨 간병인을 고용해? 10만 원이라니 돈 1,000원도 못 버는 게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되겠니? 움직이지 못하겠으면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간병인이 무슨 필요야? 그냥 그 돈 모아서 나한테 주면 간병을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어머님, 저 지금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저희 엄마가 간병해 주시겠다는 것도 거절했는데 어떻게 어머님 간병을 받아요? 이번 초기에도 돈 때문에 그래서 간병인 부르지 말라고 하셨던 거세요? 그때도 어머님 간병해 주신다고 해서 안 불렀다가 밥도 제대로 안 챙겨 주셨잖아요.
아픈 애가 밥 잘 먹으면 암세포가 더 잘 운동한다고 하시면서 안 챙겨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 얘, 아프면 굶어서 그대로 암세포도 굶어서 사라지는 거야. 네가 잘 먹으면 네 속에 있는 암세포는 더 열심히 살 텐데 무슨 밥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시어머니는 간병인 앞에서도 저에게 간병이 뭐가 필요 있냐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너무나 황당한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간병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간병인은 저에게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셨죠. 세댁, 말해줄 게 있어. 사실 나 양 사장님이 고용한 사람이야. 양 사장님이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아무래도 들려오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 암 걸렸다고 했는데 세댁 시어머니가 양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건강하지도 않은 며느리 어떻게 하냐며 우는 소리로 병원비 걱정이라고 말하길래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거든. 그때부터 좀 의심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정말 세댁 시어머니 가관이네. 네? 엄마가 고용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냥 아시는 간병인이 아니시고요? 그럼 엄마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시는 거세요? 어머님 오실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엄마가 다 듣고 계셨겠네요. 엄마가 지금까지 별말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사실 내가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었어. 아마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하신 얘기 다 알고 계셨을 거야. 아마 세댁 다 날 때까지는 별말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일이 좀 있겠지? 세댁은 너무 걱정하지 마. 사장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 세댁, 이제 한 번만 더 항암 받으면 끝나지? 세댁도 좀 생각을 해봐.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집안은 나도 아닌 것 같네. 간병인은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태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에도 돈만 걱정하는 시어머님의 말에 더욱 걱정이 많아져 고용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 모든 사실은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기 전 시어머님이 오시는 날 엄마는 병원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님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죠. 사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사느라고 사돈이랑 요즘 만나지도 못했었네. 그래도 나 대신 우리 딸 가끔씩 들여다봐주니 고마웠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우리 딸 이렇게 아픈데 돈 때문에 한 소리 했다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둘 순 없을 것 같네요. 우리 딸 다시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사돈.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실 때는 항상 연락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데리고 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사돈 갑자기 그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저도 일이 바빠서 며느리가 아파도 잘하지 못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잘 오지 못하셨다니요. 매주 오셔가지고 간병비는 얼마 나오냐?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냐? 다 꼬치꼬치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아픈 애 앞에서 이혼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사일한 사람은 아픈 애 내팽개쳐놓고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무슨 이혼인가요?
이런 거 가지고 이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애는 당연히 일하느라 바쁘죠. 맞벌이 하다가 이제는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께서 이런 상황 더 잘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돈도 걱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혼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를 들들 볶아댔으면 이렇게 아프기까지 합니까? 지금까지 하신 일들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래가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 축 내지 말라고 한 거, 아픈 애 먹을 거 잘 챙겨주기는커녕 병원밥까지 다 뺏어 먹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되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 매번 찾아가면서 챙겨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해? 지금까지 챙겨준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당신 진짜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어머님이 나랑 이혼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왜 우리 결혼에 관여를 해? 당신 정말 뻔뻔하다. 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해서는 우리 엄마가 너무 교양이 있었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게 너무 바보 같네. 당신 엄마 올 때마다 돈돈거리고 내가 마치 당신 돈 써제끼는 사람처럼 취급했어. 나를 챙겨줬다고?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당신 돈 쓸까봐 전전긍긍하던 게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 엄마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암 걸린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겠냐고. 병문안 온 것만으로도 좋은 시어머니 아니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당연히 돈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걱정도 못해? 당신이 지금 당장 나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이렇게 철없이 말을 해? 철이 없어? 철없는 건 당신네들이지. 그렇게 우리 집에서 도와줄 때는 둘도 없는 은인처럼 대하더니만 이제는 싹 태도를 바꾸고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렇게 당신 엄마가 한 짓을 모르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녹음된 거 보여줄 테니 한번 듣고 판단해. 그리고 이걸로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저는 그동안 간병인께서 녹음을 해두셨던 파일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주면서 지금까지 이 내용들로 이혼을 할 거라고 통보했죠.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항암을 받으면서 이혼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엄마는 다시 놓았던 일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완전히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거래하던 사업체 중에서 적자를 내고 있었던 거래처와 거래를 끊었고 지원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어머니의 사업장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엄마가 배려를 해주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연히 지원이 끊기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왔죠. 예, 수정아. 사돈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혹시 통화할 수 있니? 정말 미안하다. 나도 속이 상해서 그랬어. 며느리가 아프니까 내가 좀 속이 상해서 지금까지 막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 사과하마. 사돈께서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나신 듯 싶구나.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겠니? 제가 왜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그러신 거 아니시지 않나요? 저 아프기 전부터 집안 살림도 엉망이다. 매번 지적하시고 막말도 하셨잖아요. 기억이 또 안 나시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는 사돈 아닙니다. 저 인호 씨랑 이혼할 거고 벌써 준비 다 했고요. 다시는 가족이 될 일 없을 거니까 저희 엄마 찾지도 마시고 이렇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우리 거래만이라도 다시 재개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지금 당장 이렇게 거래를 끊어버리면 나는 뭘 먹고 살라는 거니? 다른 곳 알아보려면 한참이고 지금 당장 자금도 없는데 제발 좀 이렇게 부탁하니 엄마한테 잘 좀 말해다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뻔뻔하시네요. 그렇게 저한테 돈돈거리시던 분께서 돈 때문에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돈돈거리시던 분이시니 알아서 잘 계약하시겠네요. 저희 엄마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시니까 아무리 부탁하셔도 안 됩니다. 아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인호랑 이혼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인호도 엄청 반성하고 있어. 엄마는 단순히 사돈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돈의 사업을 도와주고자 지금까지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은 엄마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자 갑질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지만 재산 분할에 남편의 기여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남편은 정말 맨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업장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니 항암도 모두 완료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점점 되찾고 있답니다. 암보다 더욱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힘든 일도 암도 모두 이겨냈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요즘이랍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들 모두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신랑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하나만 보고서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좋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나도 고등학교 되어서 알았어. 그래서 대학 오자마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엄마도 계모고 우리 누나도 배다른 누나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내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 아, 정말? 그래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사실 직장에서 본가가 멀지 않은 곳이라 조금 의아해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때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너라면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나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명절이나 그럴 때도 본가는 안 갔던 거였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연애를 하던 초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본 가정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죠. 그런 남편의 말에 연애를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연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나는 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 누나랑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차별이 심했어.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누나와 나는 정말 다르게 대하셨거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은 엄마였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누나와 나를 비교하고 차별했어. 승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마워. 난 결혼하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을까 해. 아빠와는 교류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버텼어? 3살 때부터였으면 거의 30년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야? 그러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한 번은 엄마랑 누나랑 둘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더라고. 평소에도 둘이서만 외식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 그럴 때면 저녁에 들어와서 싸운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날은 그냥 굶다가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배 채웠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삐뚤어진 곳 없이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이죠. 신랑 역시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 버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거죠.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집안의 실세는 시모였었죠. 시모의 차별은 형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의사인데, 정말. 대입 때부터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했어. 물 마시는 것,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지.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나와도 많이 비교를 했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내 길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정말? 그래도 당신 학창시절에 공부 꽤나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못했던 건 아닌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정말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바로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지원을 해 자취를 시작했어. 외로웠겠다. 나도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지금 사는 곳보다 본가가 회사랑 가까운데 왜 굳이 나와서 살까 싶기도 했거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지만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결혼은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밖엔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 시모아 형님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정성이었고 진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을 때보다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신랑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친정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저는 수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가?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집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쪽 집안은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않지만 쭉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네,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제 친모는 아니시고요. 제 누나 역시 배다른 남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우셔서 3년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형님과는 배다른 남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는 모습에 친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장을 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결혼을 누구와 하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님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인사를 가던 날 시모아 형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승준이랑 만난다는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여기 약소하지만 선물 받으세요. 너 진짜 약소하게 준비해왔다. 적어도 처음 인사 올 거면 가족들 취향이라도 좀 조사하고 오지 그랬니? 이게 뭐야 정말? 아휴, 웃긴다. 그지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쨌든 승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는 벌써 인사했다고? 네, 저희 집에서는 다들 찬성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원래 남자 집안에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 건 몰랐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아니 원래 순서라는 게 있고 차례라는 게 있는 건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여자 집안 먼저 인사를 가냔 말이야, 내 말은. 아,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간을 먼저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먼저 인사를 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건 아니었다만. 네?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승준이 대기업에 넣어놨는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랑 짝을 지어주겠니?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하면 찬성하마.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혼을 너희들끼리만 정하고 결정해? 원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래, 승준아. 너 정도면 어디서 낮게 볼 급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왜 저런 집안하고?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니? 얘 승준아, 너 정도면 더 급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렴. 그래, 정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의사 후배들 소개해줄 테니까 오늘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정말 창피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 어딜 가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인사 오는 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니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괜히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승준 씨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성인이고 남이니까 저 정도지. 당신은 어린 나이부터 저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잖아. 엄마며 누나가 하는 말은 다 화살처럼 나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엄마랑 누나 앞에 서면 기가 죽었었지. 근데 이번에 너 데리고 가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부를 만나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이 모두 오해며 엄마와 누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시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 온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님과 형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엄마랑 누나도
결혼식까지 별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야? 저번까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지금 전 재산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구해줄게.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수연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속처럼 시어머님과 형님 모두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여기 결혼식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니? 그니까 오신 하객분들이 다 욕하겠어. 거기다가 드레스는 그게 뭐니? 네 체형에 그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